자, 이제 생물의 진화 단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진화의 요인 중에서 창시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창시자 효과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 있던 게 따로 빠져나가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자 풀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창시자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면은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중에 하나죠. 기존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곳에서 자리 잡아서 번성을 하게 되는 거니까, DNA 변화에 의해 집단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리 유전자를 제공을 하는 거는, 이거는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진화의 요인 A부터 C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돌연변이, 병목 효과, 자연 선택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A 같은 경우에는 대리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나는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이고, B는 특정 대리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그 대리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개체보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 그럼 얘가 자연 선택이죠. 얘는 자연 선택이고, 그럼 얘가 결국에는 병목 효과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A는 돌연변이다. 맞고, B는 유전적 부동 아니죠. 자연 선택은. 유전적 부동하고는 아니고, 그 다음에는 원래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창시자 효과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는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해서 특정 개체만 살아남아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변하는 거죠. 뭐 산불로 인해서 특정 개체가 많이 사라졌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병목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동물 집단 1과 2에 대한 자료이다. 1에서 대리 유전자 라지 B의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유전자 B' 이 생겼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1에서 B'의 빈도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기존 B에 비해서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였고, 1의 개체 일부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서 2를 형성을 했는데, 이때 창시자 효과에 의해서 2에서 B' 빈도가 1하고 달라졌다. 이 경우에는 이 B'를 더 많이 가진 애가 할 수도 있고, 적게 가진 애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돌연변이, 창시자 효과. 기억은 환경 변화에 대한 개체의 적응 능력과 무관하게 일어난다. 자연 선택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좋은 놈이 살아남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유전적 부동 현상의 한 현상이다. 맞죠? 창시자 효과는 유전적 부동에 해당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이 맞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은 같은 종으로 구성된 집단 1에서 유전자 풀이 변화를 나타냈고, 표는 P의 크기 변화에 대한 자료이다. 자, 유전자 풀이 R인 개체, 라지 R, 스몰 R인 개체, 스몰 R, 스몰 R인 개체에서 이 중에서 라지 R하고 스몰 R만 살아남았네.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의해서 병목 효과가 일어났대요. 병목 효과도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체 수가 스몰 R이랑 라지 R만 남았는데, 여기서 2에서 P의 크기가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원래 있던 유전자 풀이랑 빈도가 변해버렸죠. 라지 P의 유전자 풀은 T1일 때와 T3일 때가 서로 같다. 다르죠. 유전적 구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는 지금 라지 R인 개체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그 다음에는 라지 R, 스몰 R이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라지 R, 스몰 R 자체도 없고, 스몰 R이 많아졌으니까 유전자 풀은 서로 다르죠. 빈도가 달라졌으니까. 유전자형이 라지 R인 개체 수는 T2일 때는 하나, 그 다음에 T3일 때는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T2가 T3일 때보다 많다는 틀렸죠. 답은 1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표가는 진화 요인
A부터 C의 특징에서 특징 기억하고 니은의 유무를 나타냈고요. 나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병목, 자연선택, 창시자 효과를 순서대로 나타냈대요. 자,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그럼 유전적 부동의 한 형상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 중에서 병목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가 유전적 부동이죠. 이게 병목, 그다음에는 창시자 효과. 자,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할 때 대리유전자 빈도가 달라지는 거는 얘는 병목 현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병목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C가 병목 현상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하나가 창시자 효과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자연선택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니은이고 이 녀석이 기억에 해당이 될 거예요. B는 창시자 효과이다. B는 자연선택이니까 틀렸고요. 니은은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맞죠? C는 유전자 풀의 새로운 병목 현상에서 새로운 대리 유전자가 나오는 거는 어느 경우만 그래요? 없던 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돌연변이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이건 유전자 풀의 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거예요. 빈도가. 따라서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표가는 진화의 요인 A부터 C에서 특징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돌연변이, 병목 효과, 창시자 효과래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다. 이거는 셋 다가 가능하죠. 그죠? 얘는 모두가 가능한 거니까 얘가 디귿이고 얘는 동그라미가 들어가야지 맞겠죠.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인 거는 이거는 병목 현상이랑 창시자 효과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개가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기억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원래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집단 형성할 때 얘가 창시자 효과죠. 그러면 창시자 효과인 게, 그럼 얘가 니은이니까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거는 창시자 효과니까 A가 창시자 효과.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는 거는 병목 현상. 그 다음에 하나가 돌연변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 자, 그러면은 A는 창시자 효과니까 틀렸고요. 얘는 동그라미가 맞죠. 기억은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돌연변이, 병목 효과, 자연선택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 지금 없던 유전자가 새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 경우는 돌연변이에요. 집단 2에서 대리 유전자 Q, 라지 Q를 가진 개체가 라지 Q의 대리 유전자 Q-보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다. 이거는 자연선택이죠. 자연재해로 집단 3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할 때 대리 유전자 라지 R의 빈도가 증가했고 R의 대리 유전자 R-는 감소했다. 이거는 병목 효과죠. 자, 가는 돌연변이다. 맞고. 그 다음에 나는 환경 변화에 대한 개체 적응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자연선택이고 유전적 부동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진화의 요인에 대한 자료이다. 가부터 나는 유전적 부동과 자연선택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창시자 효과는 결국에는 뭐예요? 유전적 부동에 해당이 되죠. 창시자 효과는 유전적 부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는 얘가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가는 자연선택이다. 그 다음에 A는 원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집단 형성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A는 창시자 효과 맞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다. 맞죠? 유전자
풀이 변하는 빈도가 변하는 원인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진화의 원리로 사용이 되겠죠. 다음에 9번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에 대한 학생 A하고 B하고 C의 발표 내용인데 보면은 창시자 효과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맞고 돌연변이는 유전자 풀에 새로운 대리 유전자를 제공을 합니다. 맞죠? 자연재해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할 때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지는 현상은 병목 효과 맞아요. 그러니까 셋이 다 맞죠. A하고 B하고 C하고.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창시자 효과와 돌연변이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발표 내용이다. 창시자 효과는 원래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 맞고, 돌연변이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유전적 부동 아니야. 돌연변이는 병목 현상이나 창시자 효과가 바로 유전적 부동에 해당이 돼요. 창시자 효과와 돌연변이는 모두 DNA 변화, 이 DNA 변화가 일어나는 건 돌연변이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학생 A만 되겠죠.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은 동물종 A가 1회의 종분화 과정을 통해 동물종 B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A와 B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서 서로 이주가 안 되는 상태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다른 종이 생긴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A하고 B는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었고 당연히 다른 종이니까 A 종의 유전자 풀은 B의 유전자 풀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지리적 격리 이전에 분화하진 않았고 지리적으로 격리된 이후에 분화가 된 거니까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3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간은 A가 2회의 종 분화 과정을 통해 종 B와 종 C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A와 C의 개통수를 나타냈대요. A하고 C는 서로 다른 종이다. 여기서 한번 분리가 됐고 이렇게 분리가 됐고 B, C는 그래도 서로 여기서 다시 갈라졌기 때문에 유연 관계가 A보다는 B, C가 좀 더 가깝겠죠. 자, A하고 B는 생식적으로 격리가 돼서 이게 서로 이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소리는 결국엔 뭐냐면은 서로 교배를 통해서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새 나오는 것처럼 또는 라이거 나오는 것처럼 저기 자손은 나오는데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다른 종이다라는 뜻이고, B하고 C는 다른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전자 풀은 서로 같지가 않고요. 자, A, C의 유전 관계보다 B, C 개통수상에서 갈라지는 이거 여기 공통수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B, C의 유전 관계가 더 가까워야죠. 그죠?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되겠죠. 자, 종의 분류는 더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자, 13번 봅시다. 그림은 종 A가 2회의 종 분화 과정을 통해 종 B하고 종 C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래. 자, 산맥이 형성되면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서 A종에서 뭐가 생겼어요? B종이 생겼어요. 그죠? A종, B종. 다음에 섬의 분리가 일어나서 A종, B종, C종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산맥이 형성되고 나서 A하고 B로 분화가 된 거 맞고, B하고 C는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지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소리는 서로 교배해서 생식 가능한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다른 종이다 라는 소리고, 종 분화는 기존의 생물 종에서 새로운 생물 종으로의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맞아요. 그래서 5번이 맞고요. 자, 다음에 14번. 그림은 동물종 A가 동물종 B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A하고 B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다. 다른 종이니까 당연히 유전자 풀이 같을 수가 없고요. A하고 B는 다른 종이니까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거고,
A가 B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다. 돌연변이가 종분화 과정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A종에서 B종으로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혀 종이 달라졌으니까 뭐 자연 선택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근데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면서 종이 다르게 되려면은 새로운 유전자가 결국에는 나타났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종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바로 새로운 유전자가 출현을 해야지 기존의 종과 다른 형태의 형질을 가지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종 A로부터 종 B하고 종 C가 분화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여기서 지리적 격리, 생식적 격리가 두 번이 일어났대요. 자, A하고 C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다. A부터 C는 다른 종이니까 당연히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을 거고, 자, 일단은 여기에서 분리가 됐었을 때 한 종에서부터 뭐하고 뭘로 나눠졌어요? A하고 B로 쪼개졌고, 다시 A하고 C로 쪼개지고, B가 이렇게 개통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A와 B의 유형 관계는 A와 C의 유형 관계보다 먼저 분화가 됐으니까 지리적 격리는 종분화의 요인 중에 하나다. 맞아요. 4번.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종 A가 종 B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다. A와 B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고요. 서로 다른 종이니까 당연히 유전자 풀이 같을 수가 없고, 지리적 격리는 종 분화가 일어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결국에는. 그죠? 자, 이제 17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종 A부터 D의 종 분화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지금 보면은 A부터 D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고요. 지리적 격리는 산맥 형성에 의해서만 일어났고, 종 분화는 총 3회가 일어났대요. 자, 지금 산맥이 형성이 됐고, 산맥이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종, 여기서 B가 한번 태어났죠. A하고 B. 그 다음에 여기서 A하고 뭐가 생겼어요? C가 생겼고, 여기서 B하고 D가 생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지리적 격리는 산맥에 의해서만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두 번이 일어난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A하고 C는 어차피 다른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분화가 된 게 여기서 개통수로 나눠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처음에 쪼개져요. A하고 B로 쪼개지고, 다시 여기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C가 되고 B하고 D가 되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B와 A의 유형 관계는 B하고 D의 유형 관계보다 가까울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세 번의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 분화 과정에 의해 종 A가 종 B부터 D로 분화되는 과정을 나타냈고, A부터 D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다. 일단 지리적 격리 한 번, 지리적 격리 두 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지리적 격리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그렇죠? 물론 지리적 격리가 일어났지만 이런 경우는 창시자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리적 격리 A는 자연 선택에 해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리적 격리는 지리적 격리가 생존에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불리한 것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기역의 B와 니은의 B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어차피 같은 종이기 때문에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지는 않는 거고, 개통수를 그려보면 일단 두 개로 쪼개져요. A하고 B로 쪼개지고, 다시 B하고 뭐로 쪼개집니까?
C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나서 D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A하고 D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와 D의 유언 관계는 A와 C의 유언 관계보다는 가깝다. 이거는 개통수를 그려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그림 가는 종 A가 2회의 종 분화 과정을 통해 종 B하고 C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개통수래요. 자, 섬에 분리가 일어났고 처음에 A종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여기서 A종만 있었는데 A종에서 이쪽으로 새로 B가 생겼고 B는 그대로 있고 산맥이 형성이 되면서 A종하고 C종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B, 그다음에는 A하고 C 이렇게 분리가 된 게 맞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렸고요. 기억은 디귿으로부터 분화를 했다. 기억은 디귿으로부터 분화가 된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분화가 된 거죠. 결국에는. 자, 다음에 가에서 지리적 격리에 의한 종 분화만 일어났다. 자, 섬의 분리도 결국에는 지리적 격리예요. 이것도 지리적 격리고 산맥이 형성된 것도 지리적 격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만 종 분화가 일어나게 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그림은 기억부터 리을 종의 종 분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종 기억부터 리을은 2개의 과와 3개의 속으로 분류가 된대요. 2과 3속이에요. 그러면 이 과의 3속이니까 하나가 이렇게 분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종속과 그러니까 종속과잖아요. 과, 종속. 그러니까 과가 더 크죠. 2개의 과, 3개의 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니은하고 디귿은 서로 다른 속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리적 격리는 섬 분리와 산맥 형성에 의해서만 일어났고 이익과 이출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자, 일단 처음에 누구만 있었냐면은 기억만 있었던 상태고, 기억하고 뭐가 분리가 됐어요? 니은이 분리가 됐어요. 일단 쪼개진 게 여기서 하나씩 그려보자. 자, 2개로 쪼개졌어요. 자, 2개로 쪼개져가지고 기억하고 니은으로 쪼개졌고, 다시 니은이 쪼개지면서 니은에서 누구랑 쪼개졌냐면은 니은 디귿으로 쪼개졌어요. 다시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으로 쪼개졌고, 나머지가 기억이 일어나면서 기억에서 뭐가 분리됐어요? 지금 리을이 분리가 됐어요. 기억에서 리을이 이렇게 분리된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자, 2개의 과하고 3개의 속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3속이니까 여기서 유언 관계를 보면은 맨 처음에 분리가 돼서 이 2개 유언 관계를 보면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그 다음에는 다시 기억에서 2개로 분리가 됐다. 그러면은 2개의 과하고 3개의 속이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분리가 된 누구만 빠져주는 게 맞을까? 이게 그러면은 쪼개졌을 때 기억하고 니은이 쪼개지고, 니은에서 다시 몇 개 쪼개졌어요? 2개가 쪼개졌죠. 이 상태에서 니은이 쪼개졌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쪼개졌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다시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산맥이 나눠지게 되면서 기억에서 다시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니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니은이야? 뭐야? 리을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종이 다른 건 아니고 속이 3속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격리가 일어난 거를 결국에는 다른 속으로 분화된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둘은 같은 속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아예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서 다른 종으로 분화해 버린 디귿하고 리을이 1속, 2속, 3속, 1과
이과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은 당연히 서로 다른 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풀은 다르고 니은하고 리을은 같은 과에 속한다. 니은하고 리을은 같은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 속하게 되는 거고 디귿하고 리을의 유연 관계는 기억하고 리을의 유연 관계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게 되겠죠. 따라서 1번 이렇게 되는 게 맞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다음은 생물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자료들이다. 자, 고래의 조상 화석에서는 온전한 뒷다리가 발견이 된다라고 돼 있고, 그럼 진화의 증거는 이거는 화석상의 증거가 되겠죠. 화석 연구를 하는 거니까 화석상의 증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새의 날개랑 곤충의 날개는 이거는 상사기관에 해당이 되는데 발생 기원은 다르지만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김새랑 기능이 비슷해졌다. 이거를 이제 상사기관, 상동기관은 비교 해부학적 증거죠. 네. 또는 비교 해부학적 증거. 그 다음 맨 마지막 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차이로 진화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척추동물의 글로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을 보게 되는 것은 분자 진화적 연구에 해당이 되죠. 그죠? 네. 또는 분자 진화적 증거. 자, 그러면 가하고 나는 화석상의 증거, 비교해부학적 증거고, 자, 그러면 달을 바탕으로 사람, 붉은털 원숭이, 칠성장어의 유연관계를 밝히면 사람하고 붉은털 원숭이의 유연관계가 사람하고 칠성장어의 유연관계보다는 훨씬 더 가깝겠죠. 왜? 이 아미노산의 서열의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면 유연관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22번. 그림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메이저 섬에서 가뭄 전과 가뭄 후에 나타난 핀치새 개체군의 개체 수와 부리의 크기 변화를 관찰했는데, 가뭄으로 인해 작고 연한 씨앗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아지니까 부리의 크기가 커졌다. 대신에 먹이가 부족하니까 전체 개체 수는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뭄 전과 후에 핀치 부리의 크기의 변이는 언제가 더 다양하느냐? 가뭄 전에 부리의 크기의 변이가 가뭄 후보다는 더 넓죠. 따라서 언제가 가뭄 전이 더 크다. 가뭄 이후 핀치새의 부리 크기와 개체수 분포가 변한 원인은 먹이 환경을 근거로 서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죠. 가뭄으로 인해서 작고 연한 씨앗이 급격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먹이가 감소를 했고, 결국에는 먹이가 감소로 인한 개체수의 감소도 같이 일어나게 된 거는 맞는 거고, 자, 그래서 개체수 분포가 줄었고 대신에 부리가 더 평소보다는 사이즈가 커졌죠. 왜? 크고 단단한 씨앗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환경이 되니까 부리의 변이도 같이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3번. 다음은 유전자 풀의 변화에 대한 사례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ABO식 혈액형은 B형이나 AB형은 거의 없고 O형이 특히 많대요. 이는 아메리카 대륙의 적은 수의 이주민들이 새로 정착한 것과 관련이 있다. 자, 적은 수의 이주민들이 새로 정착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결국에는 이거는 창시자 효과죠. 유전적 부동에 해당이 되겠지, 결국에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ABO식 혈액형에서 O형이 많아진 까닭은 결국에는 적은 수의 이주온 이주민들이 결국에 누가 더 많았다? O형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 O형이 많다 보니까 유전자 풀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는 O형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은 엔사티나 도룡뇽의, 이 발음도 어렵네. 자, 엔사티나 도룡뇽의 종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래요. 엔사티나 도룡뇽은 중앙계곡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형태로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인접한 개체군 간에는 생식이 가능하지만
고리 양 끝에 있는 두 개체군 3하고 5는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생식적으로는 격리되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는 됐다는 소리는 얘가 동종이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따라서 1번, 2번, 4번은 같은 종. 종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접한 개체군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5하고 4도 가능하고 3하고 2도 가능하다라는 소리겠죠. 근데 3하고 5는 안 된다는 소리지. 따라서 자, 고리종 관계에 있는 두 종은 결국에는 3하고 5겠죠. 끝에 고리에서 맨 끝에 있는 애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종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 생식적으로 격리가 된다. 자, 3하고 5는 서로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서술하고, 이유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교배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났었을 때 그 자손이 뭐예요? 생식 기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번식을 못한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다? 다른 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이제 통합과학 수능 기출 25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어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자료이다.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에 노출되었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고, 항생제 감수성 세균은 항생제에 노출되었을 때 죽을 가능성이 높대요. 자, 항생제 X에 대한 내성은 돌연 변이에 의해서 생기고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고요. X가 없는 조건에서 X 내성균하고 X 감수성 세균 중식 속도는 똑같대요. 왜냐하면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생존에 유리한 조건은 아닌 거니까. 그림은 X 처리 여부에 따라 X 내성균과 X 감수성 세균의 비율이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X를 처리했더니만 내성균이 많이 남았고, X를 처리를 안 하면 둘이 증식 속도가 둘이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X 내성균 자체가 좀 더 많잖아요. 2배가 많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X 내성균의 개체수가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X에 노출되지 않는 세균 집단에서 X 내성균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아닌 거죠. 그냥 얘는 그냥 변이잖아요. 변이. 돌연 변이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처리하기 전에도 있었던 거니까. 가에서 나 과정에서 세균의 형질에 따른 자연 선택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죠. 내성균이 좀 더 살아남을 생존에 유리하니까. X 내성균의 비율은 가에서보다 다에서가 더 높다.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없는 조건에서 증식 속도는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설명한 2대 1이면 여기 안에서 동일한 속도로 증식을 했었으면은 내성균 대 감수성 세균은 결국에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똑같이 2대 1의 개체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에서보다는 나에서가 높다가 맞겠죠? 답은 4번이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 자, 큰 가시고기 종 A는 포식자로부터 생존에 유리한 외피 조각 표현형을 갖게 되는데, 그린 가는 A의 외피 조각 표현형 기역부터 디귿을 나타냈고요. 해수와 담수에서 기역부터 디귿을 가진 A의 개체 빈도를 봤는데, 해수에서는 지금 보면은 기역이 좀 더 많아요. 외피 모양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쭉 나와 있는 비늘 모양을 가진 얘가, 해수에서는 얘가 많은데, 니은하고 디귿은 얘가 적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담수에서는 니은하고 디귿의 개체수가 좀 더 많고, 해수에서는 기역의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란 말이에요. 자, 가에서 외피 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같은 종에서 나타나게 되는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되죠. 해수에서는 기역을 가지는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다. 맞죠? 자,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진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은 진화의 요인에 대한 자료인데, 기역하고 니에는 자연 선택하고 창시자 효과래요. 기역은 집단의 소수의 개체가 분리돼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을 할 때 나타나는, 얘는 창시자 효과에 해당이 되고,
니은은 환경에 따라서 번식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 거는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기억하고 니은은 모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된다. 맞죠? 기억은 집단에 새로운 대리 유전자를 제공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대리 유전자를 제공을 하는 거는 돌연변이 같은 경우죠. 아니면 어디서 이입이 되어 오든지 그런 경우밖에 없고, 얘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니까 원래 있던 게 빠져나가서 유전자 빈도로 변하겠지만, 니은은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자연 선택은 유전적 부동 아니에요. 창시자 효과 또는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유전적 부동 현상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자연 선택은 유전적 부동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다음은 진화의 요인에 대한 자료인데, 기억부터 디귿은 병목, 자연선택, 창시자 효과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기억하고 디귿은 각각 유전적 부동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병목 현상이랑 창시자 효과죠. 기억은 원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만들어지는 게 창시자 효과가 기억이고, 얘가 디귿이고, 자, 니은은 자연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억은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맞고, 니은은 자연선택인 거 맞고, 디귿은 자연재해 등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작아질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집단 크기가 좀 더 많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더 극적인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 29번. 돌연변이와 병목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돌연변이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아니에요. 병목 효과는 원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집단은 창시자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유전자 돌연변이랑 병목 효과는 모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되는 것 자체는 맞아요. 자, 그다음에 3번. 유전적 부동과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목 효과는 유전적 부동이 맞고, 자연 선택은 개체 간의 변이 원인 중에 하나이다. 개체 간의 변이가 자연 선택의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틀렸고. 자연 선택과 유전적 부동은 모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다. 이거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그림은 종 A로부터 종 B하고 C가 분화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A부터 C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래요. 지리적 격리를 통해서 B가 새로 나왔고, 다시 지리적 격리를 통해서 C가 나왔어요. 근데 지리적 격리가 사라지더라도 A, B, C 세 종의 분화가 일어나게 됐고, 자,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니까 셋은 다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다. 서로 교배를 통해서 생식 가능한 자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가에서 A의 A와 B의 A 사이에는 유전자 흐름이 일어나지 않죠. 지리적으로 격리가 됐잖아요. 바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기억에서 B하고 C는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그쵸? 그러니까 교배는 되지만 생식 가능한 자손이 나오지 않는다. 이 표현은 다른 종이라는 뜻이에요. 지리적 격리는 두 집단 사이 유전자 풀의 차이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키워주죠. 다른 종의 분할을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줄여주는 게 아니라 키워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